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12월 10일. 예, 오늘 저희 가치투자에서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장 보면서 어제 확 쫄았던 마음이 오늘 다시 팍 퍼지면서 확. 이게 뭡니까, 이게? 예. 아무튼 오늘 그래도 뭔가 살아나는 느낌이 나서 왜 올랐느냐? 모르겠습니다.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왔겠죠. 거기다 뭐 이유를 대자면 뭐 이것저것 될 수 있겠는데, 그래도 조금 돌려주는 것 같아서.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장을 쭉 가느냐?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이 한국 시장에 대해서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바닥 신호는 좀 나온 것 같다. 여기서 좀 이제 절차 있는 이 정치적 리스크만 조금씩 좀 벗어나기 시작한다면, 좀 살려주세요. 좀 저희도 좀 이제 숨 쉬고 좀 삽시다. 맨날 뉴스 보고, 시장 보다가 막, 깜짝이야. 어떻게. 싫어, 이젠요. 네, 이제 좀 제자리로 갈 수 있도록 기원을 하는 마음에서 오늘 저희 가치 투자의 섹터는 요즘 보니까 시장에서 그래도 강한 섹터라고 보여지는 게 주도적인 섹터 흐름으로 보여지는 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조금 통틀어서 저는 소비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중국 소비재? 중국 쪽이 좀 영향을 끼치면서 나왔다고 하기도 하고, 일단 소비재가 강합니다. 그래서 소비재에 관련된 쪽들 오늘 한번 좀 털어보고 어떤 쪽의 변화가 나오는지 한번 또 앞으로 기대가 하는지 한번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비재들은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 얘기가 좀 나와요. 중국은 일단 지금 이번에 경제공작회의를 통해서 중앙정치국회의가 이제 안 되겠다. 우리 그냥 마침 이때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는 시기에 보조를 맞춰가지고 우리도 양적 완화가 아니죠. 그냥 통화 완화 정책을 쓰겠다라는 쪽과 함께 거기서 플러스 알파, 그래가지고 내수부양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좀 뭔가를 끌어내겠다라고 하는 포부를 밝히다 보니까 중국이 좀 변하네라고 관점 쪽에서 조금 더 반응하기 시작했던 게 소비재들의 중국 소비재랑 연결되는 측면들이 많아요. 그렇게 좀 반응하기 시작하는 게 첫 번째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다음 정부 다음 혹시나 정권이 이번에 지금 야당이 대신하는 자리로 간다. 야당은 원래 중국 쪽과 그래도 관계가 좀 괜찮은 쪽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약간 좀 그럼 이제 관계가 많이 개선되겠다라고 하는 뭔가의 기대감들 이런 것도 좀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복합적이죠. 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는 소비재 쪽은 물론 이제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게 되면은 이 관세에 대해서 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소비재 쪽들인데,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은 무조건 관세를 다 물론 이제 올린다고 합니다만, 올리는데 일단은 자기네 필요한 거, 그러니까 만약에 소비재 쪽이다 보니까 직접 수입을 하는데 관세를 올렸다 그러면 소비자 물가가 올라간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원성이 높다. 이건 안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폭을 좀 차원이 다르게 올리든가 아니면은 소비재 쪽은 조금 좀 완화시키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나오는 게 현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세 번째로는 이게 원래 국내 소비재라고 쓰고 약간 수출이 잘 되는 소비재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수출이 기반되는 소비재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내수 소비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해외 쪽으로 가서 뭔가 성공하고 있는 약간 K 특산품이 나누고 있는 쪽의 수출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결국 지금 환율 뭐 1,400원 이상으로 쭉 올라가 있는데, 잠깐만 저거 생각보다 그러면 환율 효과를 좀 노리는 쪽 아니야?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QE 확대가 수출 확대로 좀 나가기 시작하는데 거기다가 환율까지 가세된다 그러면 수출 단가 높아지다 보니까 저거 좀 더 실적이 나오는 거 아니야? 한 4분기는 그렇게 될 거 아니냐?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거죠. 그리고 원래 수출이 잘 됐었습니다. 근데 수출이 잘 됐었는데 저희가 3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약간 이 정도까지 목을 차지 않을까 싶었는데 고기 못하게 약간 좀 조금씩 뭐 한 1, 20%씩 못하다 보니까 이거 피크아웃이네. 이거 우르르 떨었던 게 이게 지금 분위기였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정도 포인트를 가지고 이게 약간 시장의 주도적인 흐름들로 딱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오늘 뭐 우크라이나 재건도 있겠고 여러 가지 섹터도 좀 강한 것들이 있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벌써부터 강했었고, 특히 그 중에 하나 뭐 VT 같은 거 보신다고 하더라도 벌써 턴했고 살짝 눌렸다가 또 가고 이런 모습들 봤었을 때는 주도 섹터에 대한 뚜렷한 변화가 나온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하나씩 보게 되면 첫 번째
화장품 쪽 얘기 많이 합니다. 화장품 쪽도 약간 중국 때문에 고생했는데 중국 쪽과 함께 변화가 나올 수 있는 걸 뭘 보느냐라고 하게 되면 그게 약간 코스맥스 같은 게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변화가 나오면서 이거 한번 볼까요? 코스맥스도 엄청 강했어요. 오늘 의외로 이 무거운 종목이 중국 쪽까지 턴한다 그러면 잘 버티다가 바로 턴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보여줬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두 번째는 임의용 기기 이쪽도 중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수출 잘하고 있었던 부분들이고 거기다가 톡신, 뭐 필러 이런 쪽들도 잘 하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또 모멘텀이 부과됐다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입장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지금 소비 쪽과 관련돼서 이제 문화적인 소비를 노린다라고 하면 영상 콘텐츠 이런 것도 거기다 연결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영상 콘텐츠 뭐 게임 이런 쪽인데 예전과 다르게 저희가 게임이 모멘텀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그 중국이 쪽 약간 한한령 해제하면서 나올 수 있는 분야까지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엔터까지도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들이죠. 이런 정도들. 근데 엔터도 오늘 생각보다 좀 강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번 좀 충격받고 출렁였고 거기서 좀 변화가 나오는 건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이런 정도까지 보시게 되면은 거기다가 또 네 번째 하나 라면 이건 뭐 중국하고는 상관이 조금 없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수출 큰 기조가 중국은 이제 플러스 알파 덤으로 보고 그러니까 중국은 이번 기회에 이 소비재의 강세가 그냥 원래 잘하고 있었는데 수출 중심으로 잘하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가 더 더해지는 약간 중국 모멘텀 정도로 봐야 되지 중국 모멘텀이 주가 돼서 이게 변화가 된다라고 보시는 것보단 원래 잘하고 있었다. 근데 시장이 너무 외면하고 소외를 시켰다라는 관점 쪽에서 거기서 변화가 나왔다고 그렇게 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원래 수출 중심으로 잘 하고 있었다. 이게 기본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다 내년 가게 되면 지금 어차피 올해 다 끝났지 않습니까? 내년에 대한 전망도 약간 더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내년도 보니까 수출 지역이 좀 더 넓혀지고 거기서 다변화가 나오게 되면 그게 어떤 앞으로의 실적 기반으로 마련될 거 아니냐 이런 쪽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더 시장에서 영향을 좀 더 끼쳤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쪽에 대한 흐름을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오늘 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원래 주도주는 많이 오른 거에서 조정이 나온다. 그런 쪽에서 좀 계속 체크해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한번 섹터별로 몇 가지 볼까요? 그러면은 가장 눈여겨볼 수 있는 게 미용기기 쪽에선 뭐 톡신 필러 그냥 쫙 다 갔죠. 이런 쪽에서 일단 눈길이 가는 거 메디톡스마저도 무슨 그렇게 빠지다 보니까 15% 올라가고 거기다 뭐 휴젤 뭐 이런 것들 다 있는데 이 유한양행은 왜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유한양행은 그냥 이거 없어도 레이저 티닙 가지고 잘하는 회사인데 거기다 뭐 이걸 넣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보기엔 대장주는 파마 리서치입니다. 네. 제가 파마하고 나가서 레몬 리서치로 나가면 파마 리서치가 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시장이 올라서 이랬지 죄송합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파마 리서치가 직전 고점대를 한꺼번에 거의 다 뚫면서 거의 단기 저항대까지는 바싹 붙여왔어요. 이런 모습들 이 정도 왔다 보니까 24만원대 직전 고점대 들어오다 보니까 살짝 조정은 나오겠죠. 이 조정을 팔아야 될 조정이 아니라 좀 비중을 늘려야 될 조정 쪽으로 본다 그러면은 약간 23만원대 초반 정도까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좀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 들어서 그 정도까지 지금 뭐 거래도 살살 늘어나고 거기다가 내년에 갔을 때 스킨 부스터는 아마 스킨 부스터 이거는 지역이 수출 지역이 더 늘어날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성과 생각하게 되면 하나의 또 변화를 보여주는 뭐 리쥬란 대표적인 거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기대감은 역시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이쪽도 잘 지켜보자 봐야 될 것 같고 그중에 뭐 APR은 기회 되면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거는 일단은 1차적으로는 이번 주 목요일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이고 코스피 200 들어가느라고 그 안에서 좀 수급 막 모여졌던 게 있는데 그게 달지 그러면 여기 저항권 여기를 돌파해서 안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까지 혹시나 한 5만 7, 8천 원대 정도까지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는 그 이상부터는 좀 정리를 해서 수익을 챙기는 단계가 일단 아닐까라는 쪽으로 보는데 수출 데이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에선 비중 줄여서 혹시나 이럴 때 잘 모아갔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선 좀 챙기고 나머지만 가져보는 정도가 얼마나 좋을까? 그랬으면 너무 좋겠네요.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데 저항대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맞고 했던 가격대, 지금 가격대 54,000원대, 5,000원대 중심으로 요거도 좀 소화를 시킬지 이런 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또 영상 콘텐츠 한번 볼까요? 요즘에 정재영님이 또 나 오징어 게임 2 나간다. 그래서 거기서
나 다시 그냥 게임하고 싶다고 이거 하면서 456번 가겠다고 제대로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대모사 포기. 그래서 아티스트 스튜디오 강하게 들어오고 물론 이거 왔다 갔다 해서 이걸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흐름은 아마 대표주는 제가 보기엔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 이거 같습니다. 이게 잘 조정받았고 근데 조금 더 밀릴 수 있었는데 바로 턴하네요. 그만큼 급하고 게다가 제작편수 올해는 폭망했다가 내년 올해 지금 하반기부터 내년까지는 다시 쭉 올라오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몇몇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저 보니까 A스토리 이런 것도 지금 되게 세요 종목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눈에 보는데 그냥 그래도 이런 변화 쪽에서 스드 이거를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또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또 나왔던 이제 화장품 쪽들 이쪽도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래서 화장품 쪽은 아까 그냥 일단은 VT가 강한데 나머지 종목들이 얼마나 따라가겠느냐 이거는 또 눈여겨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VT가 제일 셌고 그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어요. 물론 실리콘트도 같이 눈여겨봐야 되는 바닥을 확인하는 쪽으로 보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매수세가 이제 다시 쭉 하고 연결되는 것들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저점에서 수급들은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은 괜찮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더 눈길이 가는 것은 스킨천사 브랜드 관련돼서 한국 화장품 제조 이것도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변화가 들어오는지 이것도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박스권을 이제 돌파해서 다 돌아갈래라고 하는데 이 박스권 자리 49,000원대 5만원대가 잘 지지하고 다음으로 가게 되면 53,000원, 6만원대 이런 식으로 변화가 좀 들어오지 않나 라는 쪽에서 이런 것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화장품 쪽들도 그렇다고 하면 다 봐야 되는 것보다 또 이제 그런 거 있죠. 폼텍코리아 이것도 이 회사 정도는 그래도 그냥 약간 반도체 화장품계 파운드리 느낌 아니세요? 파운드리라고 하면 좀 이상하겠는데 다 원료 갖고 오세요. 그래도 용기는 내가 만들어서 납품하겠습니다. 용기를 내서 오세요. 우리 회사에. 그래서 그런 용기 업체다 보니까 그것도 영향을 끼치는 쪽에서 이런 것도 한번 눈여겨보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엔터 쪽 한번 볼까요? 엔터 쪽 같은 경우도 지금 종목들 막 움직이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제일 셌었던 게 JYP 엔터죠. 그렇게 막 갔었을 때 그런 얘기도 드렸습니다. 이런 거 매매할 때 보면은 쭉 가다가 속도를 가파르게 올라간다. 그럼 제가 이거는 따라갈 자리가 아니라 매도 비중 줄이거나 매도하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여기 나왔었거든요. 그러다가 갔다가 쭉 빠졌습니다. 그러면 한국 증시는 추세로 가다가 나 이제 좀 쉴 거예요 라고 하는 시그널을 보여주는 게 가다가 이거 아니면 내려가다가 이거 파는 자리 사는 자리 이런 쪽인 거죠. 그런 쪽으로 갔었을 때 요거는 정리를 하고 좀 다시 본다. 그러면 여기 정도쯤에서 혹시나 한 6만 요 정도까지 들어왔었으면 또 정확한 또 매수 자리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추세가 강하다 보니까 내려올 때마다 중요한 자리 쪽에서는 저점 매수 가능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자리를 좀 보여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여전히 지금 같은 경우도 다시 정고점 때 트라이는 할 수 있겠다라는 걸 전적으로 보는데 비춰? 그 외국 아이돌로 된 쪽에서 제니퍼였던가요? 하여튼간 이름은 이쁘장한 그 친구가 팀 탈퇴를 하면서 무슨 팀원의 괴롭힘에 스태프 괴롭힘 때문에 못 살겠다. 이거 한국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 K-팝 아이돌 시스템 이렇게만 하면서 막 또 독서를 뿜고 나가다 보니까 아니 JYP는 그래도 저거 잘하는 관리 잘하는 데 아니었어? 라고 의문을 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또 시장도 안 좋은데 와르르 무너졌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극히 작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아마 좀 됐을 겁니다. 일본 쪽까지는 일본 또 있지부터 넥스지 이런 쪽까지 또 많지 않습니까? 그룹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본 있는 그룹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쪽은 이제 문화권이 비슷하다 보니까 좀 먹히는데 해외 쪽 그러니까 서양 쪽 아이들은 관리하기가 좀 힘들구나 이거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전략들이 바뀌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YG도 눈여겨보고 있는 게 일단은 여전히 예전 아이돌 가지고 투애니원 복귀한다. 와 누님들 진짜 괜찮을까? 하여튼 그리고 또 빅뱅 형님들 이제 나이가 이제 중장년이 돼서 돌아온 이 빅뱅 형님들 이런 쪽들 들어오는데 그래도 베이비몬스터 정도가 뭔가 좀 그러니까 YG의 특성은 그래요. 약간 아이돌을 많이 키우는 게 아니라 될 만한 거 하나 딱 해서 밀어붙여가지고 이걸로 그냥 집중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그럼 이제 돈에 이제
예전 뭐 아이돌 쪽으로 챙겨가서 뭐 블핑도 내년에 약간 또 대규모 콘서트 다시 뭉쳐서 한다고 하지만 그런 거보다 새로 뭔가를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베이비몬스터에 집중하겠다라고 되면 그 성과 나오게 됐을 때는 YG엔터 실적도 팍 변하겠죠. 그래서 관심이 있는데 좀 추세가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요런 자리들 지지권 들어온다 그러면 그런 때 한번 또 보시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쪽에서 그렇게 되면은 뭐 42,000원 뭐 이런 식으로 좀 눌릴 목적에선 여전히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다라고 보고 있고 그 정도로 예전에 저희가 엔터주 하면서 또 잠깐 언급드렸던 회사 중에 하나가 노모씨가 아니고 노모스 노모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추세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고 수급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갔던 거 뭐 좀 약간 추첨하는데 이게 만약에 연예인 IP로 움직이는 회사라고 말씀드렸었죠? 이쪽이 변화가 들어오게 되면 연간 실적으로 혹시나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 영업이익 100억대, 내년에 2025년도에 300억대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거는 제2의 DOU죠. 예, 그러면 시총이 2천억대는 비싸지 않은 거죠. 예, 그런 쪽에서 이렇게 실적 좀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와야 됩니다. 근데 벌써 이제 실적이 3분기 때 좀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기대감이 쭉 올라가는 거죠. 그런 쪽에서 일단 뭐 쫓아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럴 때 약간 중요한 지지권 쪽 잘 지지하는지 보시면서 이런 것들이 변화 나오는지 흐름도 체크해보는 것도 중요하겠다.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때 말씀드렸을 때가 거의 뭐 이럴 때였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번 부각 받았는데 다시 한번 그냥 또 혹시나 변화가 되는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시장의 지금 트렌드는 국내 내수가 아니라 수출이 잘 되는 소비주 쪽으로 가고 있다. 내년에 가봐도 역시 실적에 대한 하향 기조가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거 하나 빠졌네요. 삼양식품. 그냥 고. 그냥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거는 뭐 이런 자리 쪽에서 계속 언급드렸었죠. 이거는 잘 지지하고 보는 쪽이다 보니까 이거는 밀양 2공장 얘기. 그리고 또 회사 측에서는 공장 하나 더 지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아예 그냥 미국 법인, 유럽 법인 세워서 그쪽까지도 뭐 어떻게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여전히 나쁘지 않다는데 단기적으로 좀 몰랐죠. 또 조정을 노리자라고 하게 되면 얼마까지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65만 원 뭐 이 정도 밑으로는 한번 또 잘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쪽으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그래도 신나는 화요일 신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빼더니 요거 올랐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저희 마음이 그대로 투영된 오늘 하루였습니다. 그나마 좀 살려줬습니다. 이거 추세적으로 쭉 가서 코스닥 700, 코스피 2500 기본으로 가서 갖다 놓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